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12.3 계엄 당일 밤 국회에 출동했던 707 특임단에게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싹 다 끌어내라, 이런 지시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모두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말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고, 계엄 당일 국회 본청에서는 오히려 국회 내부에 있던 직원들이 군인들을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느낌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당시 국회 내부에는 국회 사무처 직원 일부와 민주당 보좌진들 뒤섞여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계엄군의 진입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국방위에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곽종근 회유 의혹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현태 단장이 계엄 당일 국회 본청의 상황과 그 이후 민주당의 회유 과정 등을 소상하게 설명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주장은 허위였음이 재확인됐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이 군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에는 전혀 다르게 기록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자술서에는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와라고 말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 단장은 사령관님의 자술서 어디에도 국회의원이나 본회의장 그리고 끌어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국회 정원 등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된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그랬죠. 인원이라고 했다가 또 의원이라고 했다가 계속 말을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의사당을 단전 단수시키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부분 역시 가짜 뉴스였습니다. 김 단장은 국회 본청에 들어가 있는데 곽종근 당시 사령관이 봉쇄 방법과 관련해서 전기를 차단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지하로 내려가서 스위치를 내렸는데, 스위치도 잘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하다가 스위치를 하나 내렸는데 순간적으로 전원이 차단됐다가 곧바로 비상전원으로 연결됐고 그게 전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곽종근의 개인 판단으로 그런 말을 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또 구체적으로 전기를 끊어라, 수돗물을 끊어라, 이런 지시까지 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죠. 그리고 또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도 마찬가지로 곽종근이 개인 생각으로 자기에게 얘기하길래 김 단장이 무기 사용은 제한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김현태 단장은 본회의장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했던 상황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소화기를 분사한 것은 군인이 아니라 국회 직원인지 보좌관인지 하여튼 민간인이 분사했던 것인데, 그 때문에 혼란이 가중됐었고, 김현태 단장은 우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적이나 테러 집단이었으면 가볍게 제압했을 텐데 국민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참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몸싸움 이후 민주당 보좌관이 자랑하듯이 얘기하기도 했다고 소화기를 터뜨린 상황을 설명했었습니다. 자칫했으면 폭동으로 연결됐을 것이고 군인들이 온팡 뒤집어 쓸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버 촬영 과정도 재확인됐습니다. 김병주는 유튜버를 찍은 정황과 관련해서 항의 차원에서 방문을 했는데 사령관이 마침 나와서 자연스럽게 영상을 촬영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사전에 전화 통화를 한 통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말을 맞추거나 그런 계획했던 영상 촬영은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명색이 포스타 대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후배 군인들이 있는데 후배 군인들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긴 그런 정도 인간성이 되니까 이재명 같은 위성군 밑에서 아부를 떨고 또 국회의원 지역구도 받아내고 그럴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거짓말 상대가 후배 군인이었다는 점은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병주는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6일 유튜브 촬영을 하기 전에 5일 전역으로 추정될 수 있는데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일 항의를 명분으로 찾아갈 테니까 위병소로 나와라 하면서 미리 질문서까지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김현태 단장에 따르면 6일 오전 8시까지 사령관실로 오라고 호출을 해서 사령관실에 가보니까 법무실장도 함께 불렀고 곽종근은 그 자리에서 연필로 메모한 질문지를 보여주면서 김병주가 인터뷰를 하자고 했다. 그러니까 답변서를 만들어 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김현태 단장 자신과 법무실장은 인터뷰에 반대를 했는데 1시간 정도 그런 말을 주고받다가 결국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곽종근 사령관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답변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곽종근이 마지막 기회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면 아마 이미 김병주에게 가스레이팅을 당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지를 작성하는 중에도 김병주가 전화를 걸어와서 어디쯤 가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김병주는 곽종근이 또 마음을 바꿀까 싶어서 이동하면서 다시 확인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곽종근은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날 밤 통화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김병주는 다시 부대로 이동하면서 오면서 또 통화를 했던 것인데 뻔뻔스럽게 사전에 전혀 연락을 한 적이 없었고, 항의 차원에서 국방부를 방문했는데 사령관이 나왔기에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촬영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병주의 설명과는 달리 이미 통화를 2차례나 했었고, 또 사전에 질문지까지 불러준 계획된 인터뷰 유튜브 촬영이었던 것입니다. 인터뷰에서도 의도적으로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김현태 단장이 나중에 유튜브 영상을 다시 돌려보니까 질문 자체가 왜곡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김병주가 질문하기를 안으로 들어온 병력들이 본회의장으로 밀려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지침받은 것이 없었나,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는 군인들이 들어간 적이 없었죠. 들어간 적도 없는 군인들을 김병주가 질문을 통해서 본회의장으로 밀어 넣어 버렸던 것입니다. 김병주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후배 군인들을 그렇게 이용해 먹고 토사구팽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곽종근과 김현태를 회유한 문제의 12월 10일 상황인데, 군내 식당에서 점심을 하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 김현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민주당 보좌관에게 우리가 좀 쉴 공간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좌관이 본청 3층 휴게실 같은 곳으로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 본청 각 코너에 가보면 이래 가림대로 막아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상임위 출석자 본청을 방문한 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뭐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좀 있으니까 민주당 전문위원이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곧바로 박범계, 부성찬 이런 두 사람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박범계와 부성찬이 변호사를 붙여주겠다고 했는가 하면 박범계는 공익제보자로 등록시켜주겠다면서 서류를 들이밀었던 것입니다. 박범계는 여러 얘기를 하면서 노랑 메모지에 기록을 했다가 곽종근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보시겠느냐 이렇게 해서 곽종근이 얘기를 하니까 박범계가 처음 했던 말과 틀린다 이렇게 수정해주면서 다시 얘기해보라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일이죠. 그렇게 리허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에서는 곽종근의 발언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 웃긴다기보다는 뭐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나, 뭐 양아치 짓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성찬이 삼성그룹 부회장의 변호사를 지원해 주겠다,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부회장 전담 변호사인데 민주당에서도 믿고 있는 잘하는 변호사를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쌩까버렸다는 것이죠. 필요할 때 잠깐 써먹고는 입을 닦아버린 것입니다. 부성찬이 말하는 것을 보면 원래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습니다. 싸가지 없이 말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사기를 쳤던 것입니다. 김현태는 또 곽종근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계엄 상황이 종료된 이후 정신이 없을 때 김병주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았고, 민주당 의원들과 사적인 만남이 계속 진행되면서 곽종근 본인 의지대로 말한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곽종근이 하는 말이 좀 왜곡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볼 때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미 속으로는 많이 왜곡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김현태 단장은 또 민주당 등에서 퍼뜨린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국방부나 정부 여당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김현태 단장을 포함해서 대통령실로 불러서 술을 먹였다, 모범 장병 격려인 줄 알고 불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계엄 사전 모의였다, 경호처에 파견됐던 707 요원들이 요원들에게 외곽 경비를 세워서 불평불만을 터뜨렸다, 특임단이 국정원과 함께 백령도에서 북한 오물풍선을 격추시켰다, 케이블 타이는 특정인, 그러니까 체포 명단에 포함됐던 정치인이죠, 특정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말들이 모두 가짜뉴스라고 김현태 단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런 가짜뉴스들을 배포했는데 오직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짓거리들을 해왔던 것이죠.
어떻게 국회의원들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인을 회유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짓거리를 서슴없이 할 수 있는가 싶지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김민태 단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인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가급적 평소에는 정치 뉴스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면 정치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회유라든가 그렇게 비치는 행동들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치를 몰랐기 때문에 이용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뉴스조차 안 보고 그렇게 노력하는 군인들을 억지로 끌어들여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그럼 그야말로 활용이죠.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진저리를 친 그런 얘기였습니다. 김민태 단장은 오늘 진술을 종합해보면 윤 대통령은 전혀 끌어내라는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없었고, 민주당이 곽종근을 회유해서 만들어낸 억지 답변으로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막으려 했으므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계엄 당일 현장을 지휘했던 책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했던 이런 진술들이 두려우니까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에 부른 수십 명의 증인 명단에 김현태 단장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조특위가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기 위해서 특조를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언제까지 파묻어둘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